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 1번 말레이박입니다. 최근에 일본 불매운동이 불거지면서 세계 음악시장 2위인 일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로 국내의 일본 음반이 정식으로 발매했었는데요. 일본 음악의 한국점을 0.00001%에서 0.0000000%가 될 전망입니다. 빵! 사실 제가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국내에 일본 음반이 소비되는 비율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만큼 일본 불매운동 품목에 뛰지도 못한 실상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영향력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일본 어깨가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죠. 지금 한국 때문에 비상사태인 건 맞거든요. 왜냐고요? 음악 시장만 보자면 한국이 불매를 넘어 일본 시장을 잠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 음악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몇몇의 그룹이 일본 진출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점령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제 일본 음악 시장은 곧 한국인에 의해 탈탈 털릴 거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가시죠. 아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꿈속의 BTS 보내드릴게요. 일본은 고인물 대잔치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 음악을 한창 표절해가며 따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일본 음악이 한국에 영향을 많이 주었지만 이제는 일본이 줘도 안 가져요. 우리는 이제 세계 음악 넘버원 미국만 보거든요. 그 외에는 적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본 음악은 깊이가 있고 연주 실력이나 그런 거 보면 실력도 좋고 감성 터진단 말이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인정해요. 저도 그래서 일본 음악 오래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25년째 안 바뀌네요. 일본은 정말 음악적 기반이 튼튼합니다. 한국이 빨리빨리 전법으로 일단 위로 치고 올라가는 동안 아직도 내실다듬게 여념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일본 아이돌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국내에서는 H.O.T. 잭스키스를 시작으로 한 본격적인 아이돌 시대 개막 이후로 수많은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 세계 음악 시장 아이돌 넘버원이 BTS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이미 1980년대에도 이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며 수많은 발전을 하긴 했는데 바깥으로의 발전이 아닌 안으로의 내실만 따지다 보니까 지금의 AKB48처럼 시스템의 발전은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만 음악적 발전은 시대 흐름에 못 미치게 되었죠. 그렇다고 일본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인 작곡가나 안무가를 초빙하는 등 국내 인재들을 모셔가기도 하면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선진물을 받아들이는 건 잘하는군요. 그리고 이제는 대놓고 국내 아이돌을 베끼기도 합니다. BTS! 방사능 터트리고 지랄이야! 발리스틱 보이즈라고 현지에서는 바리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일본의 아이돌로서 기존과는 다른 좀 더 과격한 남성적인 안무를 선보이며 음악 역시 말랑말랑함을 벗어던지고 강한 비트를 사용해 안무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BTS 보이국 입장에서는 좀 귀엽긴 하네요. 그런데 저도 조사하면서 놀랐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발매한 앨범이 오리콘 차트 1위를 하기도 했으며 이들을 프로듀서한 사람도 일본에서 최고였던 이그자이라 멤버로서 발리스틱 보이즈는 철저하게 길러지고 프로듀싱을 한 그룹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큰 틀을 깨주고 이렇게 잘 나가준다면 후발주자들은 보고 따라만 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일본 시장 크고 하니까 언젠가 BTS를 따라잡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천체 물리학을 좋아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을 쫓아갔지만 시장이 안 열려 있었고 지금은 서로 시장이 열렸지만 10년 이상 자동 불매운동 중이었고 이제는 반대로 일본에 가서 음악 시장을 점령하려고 하네요. 한국에 일본 음악이 차트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미 역전당한 지 오래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전을 멈추느냐?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활동 중인 최고의 아이돌들이 하나 둘 넘어와서 한국인하고 그룹을 하고 있죠.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이즈와 사쿠라 다들 아시죠? 제가 봤을 때 사쿠라의 위치는 국내 레드벨벳 아이린 정도의 위치라고 봐요. 일본에서 활동 당시에 말이죠. 예를 들어 그 아이린이 일본 아이돌 그룹에 뽑혀서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도 괜찮겠지 할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아이린이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가식 없이 진짜 맨날 웃고 다니고 스스로도 지금이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지금 사쿠라예요. AKB 오랜 팬으로서 요즘 사쿠라를 보면 제가 다 행복합니다. 그만큼 AKB 활동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람 나온 느낌이 없었어요. 항상 구설수도 많아서 불행해 보였다고요. 이번에 데뷔하는 울림 엔터테인먼트의 로켓펀치 다들 아실 거예요. 프로듀스 48 방송을 통해서 타카시 주리가 어느 정도 국내 팬들을 생산하는데 성공했거든요. 그걸 보고 울림에서 손을 뻗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넘어왔죠. 타카시 주리가 물론 사쿠라 정도의 인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AKB48에서 제가 제일 좋아할 정도로 총만 받는 친구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AKB 그룹의 차기 총감독이었어요. 300명의 리더란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 한국에서 오라니까 뒤도 안 보고 오네요. 이게 바로 한국의 3차 공습입니다. 1차 일본 음악 자동 불매, 2차 한국 음악 일본 시장 입성, 3차 일본 아이돌 영입!
이미 수많은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서 아이돌을 하기 위해 넘어와 있습니다. 트와이스, 사나, 미나, 모모처럼 롤모델이 되는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요. 사쿠라, 히토미, 나코처럼 일본 유명 아이돌인데 넘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타카시 주리, 미우, 치바 에리 등 데뷔를 앞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에 프로듀스 48에 참가했던 일본 친구들이 넘어오는 건 시간 문제고, 그걸 본받아 아마 일본에서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이 다 넘어올 거예요. 미리미리 기획사 차려놓읍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일본 음악 시장은 불매운동 하지 맙시다. 트와이스 일본파 음악은 들어야죠. 그보다도 이제 계속 좋은 인재들이 많이 넘어올 텐데 미리 쭉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상 국민 프로듀서 1번 말레이바이였습니다. 바이바이.